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품사 2차 8점 정도 대비, 8점 대비, 그리고 산지경매사 원산지법 1차 최소한 5문제를 하기 위해서 905회를 합니다. 원산지법을 합니다. 물론 원산지법은 지금 수품사 1차 이론서를 가지고도 했지만 수산물 산지 경매사 유통 관련 법령 231페이지입니다. 유통 관련 법령 231페이지입니다. 원고를 지금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이론서 수분사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123페이지를 가지고 905회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2회 정도 천천히 해가지고 원산지법을 하면서 벨포까지도 할 겁니다. 그 농수산공지관리법 벨포는 올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원산집 그리고 뭡니까 요번에 했을 때 도랑진 8월 3일날 10시부터 토요일날 2시까지는 서두리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강의는 제가 지금 안내를 해가지고 가나면 줄이면서 자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분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안내는 해주지만 빨리 9월 8월 달에 오늘 8월 1일이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2차 선언 연습을 산지경매사 하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8월 3일날 10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나서 또 2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8월 4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2시인가 3시부터인가 2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수품사 8점 그리고 경매사 수품사 8점 산지 경매사 최소한 5문제. 이거는 짧은 시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포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짜증이 납니다만, 그러고 나서 가지 포상금하고 또는 명예감시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공개에 관계되는 거, 원산지 포시 대상, 그리고 원료에 대한 비율 등등을 하는 게 조금 머리가 좀 아프지만 몇 개만 암기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를 보면요, 농산물 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한 합리적인 원산지 포시를 하도록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공정한 거래 유도하여 함으로써 원인이죠. 그러고 나서 수단입니다. 수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이란 수산물이란 수산은 모청발전기본법에 따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이란 해가지고는 수산업 모청발전기본법에 따르지만 소금은 제외하거든요. 여기서는 원산지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까지 논하지만 의사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좀 그하고. 원산질환, 수산물을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 해역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관세법이라 그 대무역법에서 원산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는 해역도 되더라, 지역도 되더라, 이 정도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식품 적개급입니다. 적개급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위생에 따라서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지고 집단급식소는 1회 식사 제공할 때 50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라든지 병원 급식 그리고 회사 급식 이런 걸 집단급식소로 합니다. 50명 이상 1회 50명이 먹는 그 식사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통신판매도 지금 대통령령에 따라서 판매하겠지만 적용되겠지만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도 역시 원산지 표시를 한다.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서 특별한 고증에서 업무를 제한하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식배위생법, 대무역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물론 이 법에 문제 있으면은 특별법입니다. 3조. 원산지 표시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심의합니다. 이게 이제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4조 심의의 업무 12개 중에 11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조입니다. 원산지 표시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1차 이론서를 가지고 지금 보기 때문에 다 적어놨습니다. 관계되는 걸. 그냥 편하게 할 테니까 감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차 수분서 한 사람들은 쉽게 정의되지만 아닌 사람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좀 들어보시고 제가 이 강의도 지금 이번 8월 3일 날을 강의할 겁니다. 그때 하면 되니까. 자, 5조 원산지 표시가 있고요. 5조를 보면은 1항이 원산지 표시해라. 수입, 출하, 통신 판매,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보관 진열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사람 등은 다 표시합니다. 그리고 5조 2항은 원산지 표시 대신에 다른 절차를 밟은 것은 인정해주는 대체구정이 있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대해서 포준구역을 표시를 한 경우 또는 천일염을 받았다든지 친환경 천일염 인정, 일억주적 관리를 받았다든지 지려지역 표시를 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나서 원산지 인정, 식품산업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을 표시한 경우라든지 대무역법에 따라서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라든지 또는 기타 법에 따라서 가공품 원료를 원산지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원양어선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으면은 외국에 나가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고 들어오잖아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5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 가공 제외하고요. 가공품의 원료인데 국내 가공도 국내 가공한 가공품의 한정된 원료를 결국은 뭡니까? 국내에서 하는 가공품은 제외하지만 국내 가공할 때 원료는 또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농수산물 다 해야 됩니다. 축산물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축산물은 분신 판매도 되어 있고요. 자, 이 정도만 생각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안 했으면 1차부터 가트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트로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원산지는 스타트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되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가름 구정까지 했고요. 자, 가름 구정은 위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제 구정이거든요. 면제 구정. 그 다음에 5조 3항입니다. 식품 적개가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음식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에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 포함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포시를 해야 합니다. 원료에 대해서 포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원료에 대해서 포시를 하지 않았으면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됩니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25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 포시를 한 경우는 그 가령 구성에를 보며 쇠고기의 경우는 식용유 종류를 별도로 또 포시한답니다. 쇠고기. 이제 우리는 수산물이니까 뭐 축산물은 안 들어가지만 그렇다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5조 사항입니다. 1항과 3항에 따른 포시 대상 포시를 하여야 할 자 포시 기준 대통령에 정하지만 포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부와 해수부의 공동 부름으로 정합니다. 이제 포시 방법을 위반했어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름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역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벌써 5조 2항 3항 4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책을 보면서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5만원 이상 1천만원 시행령에 있었나봐요. 그렇죠. 시행령에 보면은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했는데 살아있는 수산물을 원산지 포시를 30포인트로 하거든요. 그걸 안 했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4가지입니다. 금방 했습니다. 자, 5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5조에 관계돼 가지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구칙하고 원산지 포시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농수산물 가공품, 외국에서 한 가공품 또는 국내에서 한 가공품의 원료죠. 다 되죠. 그런데 그 원료를 대해서는 어떻게 포시할 거냐? 그리고 농수산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이냐 수산물에 구분할 때는 비율이 50%를 보고 있습니다. 50% 이상 되면은 수산물, 50% 알로 되면은 농산물. 그게 그 많은 쪽으로 하는 게 50%인데 50% 기준이지만 여기서는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1차 그 이론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포시와 동일하다 tun일념했고요. 시행령 구칙 이겁니다. 원료 배합이다 이걸 그냥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행령 3조를 보면요. 원산지 포시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품을 말하는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여 농림장관 해수부장 공동으로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단순 가공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 가공 이상이 뭐냐면은 단순 가공 이상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 파쇄라든지 분쇄 이런 거는 그 가공어를 보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 가공 이상이다. 원래 이제 그 신부조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입니다. 대무역법 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법 5조 1항 3호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포시당의 다음 각과 같다. 다만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당류는 제외합니다. 배합 비율의 순위와 대상에 제외합니다. 이게 이제 그 면제 대상입니다. 우리 수품사 2차에서 보면은 원산지 포시 대상, 면제 대상을 적으라 할 때 5조 2항 가름 구정을 몇 개 적고 그 다음에 다만 이거 있잖아요.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포시당에 제외한다. 이걸 적어야 됩니다. 다만 단서의 단서죠. 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는 포시해야겠죠. 이게 지금 면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포시 대상입니다. 일단 한 가지든 두 가지든 98%입니다. 큰 것 제일 많은 98% 이상, 두 가지 이상 합해가 98% 이상, 높은 순위 두 순위까지 원료를 포시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위 3순위까지 원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닭까지 없고 라입니다. 라는 이제 농산물 쪽으로 봐야 되지만, 그, 감옥이 다목에서 구조함은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 포함, 고춧가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사고요.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는 가장 높은 순위 2순위까지 원료와 고춧가루는 무조건 그 포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춧가루와 높은 순위 더하기 2개까지 합해 3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배추가 70%가 있고요, 무가 15% 있고 고춧가루 10%라도, 그러니까 고춧가루 10%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배추와 무가 98이 되니까 우지잖아. 예, 하여튼 높은 순위 2개, 배추와 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적고, 그 다음 고춧가루도 적습니다. 또 하나, 원료 배합 순수를 보면요, 만일에 그 4순위, 그러니까 98%에 안 들어가는데 3순위든 2순위든, 근데 제품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명. 장난젓 이렇게 해서 장난젓인데 장난이 몇 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 98이 안 놉니다. 두 개, 세 개를 더해도, 3개까지 해도. 4순위라도 장난젓이라는 제품명을 썼으면은 장난을 원료 그 비율을 표시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들어갔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감을 익히니까. 자, 2항에 적용할 때 원료 농산 명칭은 제품명, 그 제품명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로도 그 원료 농산물의 같은 항에 따른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표시한다. 이거 금방 있는 겁니다. 표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5, 3, 4. 4가 어디 날라갔지? 4가 뭐 안에 있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조 3항의 대통령으로 정한 농수산물 광고 조례 판매 제공하는 경우란 조례 판매와 배달을 통한 판매도 포함합니다. 일단 그 정도 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배달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적으로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8. 넙치 조피불악 원산지 포시 대상 12개입니다. 가공분도 포함되겠지만 넙치, 조피불악,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맹태, 고등어, 깔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집단급식소 같은데,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적계급, 원식점, 식품적계급 같은 데서는 일단 어기면은 30만원, 60만원, 100만원입니다. 근데 이제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절반 다운이 돼가 15, 30, 50으로 가태료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그 토탈 라버 캐치 그 원산지 포시 대상 12개와 토탈 총 의획량 제한량이 있잖아요. 그 수산자원관리법에 12개 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맹태 보고 같은 맹태 안에 항태 부고 말린 거는 또 제외합니다. 그리고 토탈 라버 캐치 12개 하고 원산지 포시 12개 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개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넙치, 도다리, 가자미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넙치만 되어 있습니다. 참돔은 되어 있는데 감성돔이나 돌돔은 안 됩니다. 민물장어는 되는데 먹장어, 붕장어는 바다장어는 안 됩니다. 오징어는 되지만 갑오징어는 아닙니다. 원산지 포시에서 하살오징어도 아닙니다. 한치도 아니고. 참조기는 조기가 있죠. 조기, 참조기. 조기는 되는데 부채, 뭐 긴가이 석태인가 뭐 이런 거는 또 안 됩니다. 긴가이 석태. 그리고 꽃게 같은 거 살정게라든지 킹크랩도 아닙니다. 킹크랩도 포시를 안 하는데, 만일에 포시를 안 해도 되는 걸 포시를 했어요. 포시를 했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산 킹크랩인데 저 아프리카산 킹크랩이라고 했다 칩시다. 원래 근데 캐나다, 러시아 쪽에 뭐 많이 들어오죠. 그걸 포시를 잘못했어요. 그때 원산지 위반이 됩니다. 안 하는 걸 안 하면 되는데 하면은 원산지 대상에서 어기기 때문에 처벌이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조입니다. 자, 4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수족관 이거죠. 보관진이라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고, 그리고 30포인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산지 포시 12개는 포인트가 포인트 뒤에 있는데 토탈 러브 캐치가 506페이지. 토탈 러브 캐치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외워야 될 것 같는데요. 토탈 러브 캐치는 고등어, 고등어, 오징어, 꽃게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전갱이, 도루묵, 참우묵, 제주소라, 붉은대게, 키조개, 게조개. 요번에 뭐 들어갔습니까? 경남에 바지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고전어는 붉고 훑고 하면서 바지락 끓인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번에 강의 1차 할 때. 이걸 해놨고, 물론 고등어, 오징어, 꽃게하고는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키조개, 게조개, 붉은대게, 대게도 있고요. 참홍어, 제소라, 도루묵, 오징어, 전갱이, 고등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깔치는 없습니다. 원산지 포시는 깔치가 있거든요. 나중에 좀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포시의 5조입니다. 집단 급시서는 포인트는 60포인트입니다. 업소 정면에 붙여야 되고 가장 큰 게시판에 붙여야 됩니다. 원산지 포시를 할 자는 이게 시험에 찾아 놓거든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 급시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후계 음식점 영업하는 사람, 같은 돈 남목 일반 음식점 영업하는 사람, 위탁 급식 영업을 하는 사람, 영업소나 같은 포지션에 집단 급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자입니다. 설치만 해가는 설치 운영 같이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설 관리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포인트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포시 기준입니다. 또 이제 별표입니다. 별표는 시행령이나 시행구칙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좀 자세히 이렇게 법하고 같은 어떤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령에도 별표 있고 시행구칙에도 별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구칙은 국회에서 보면은 통과가 되고 최소한 법 조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다 엮기는 힘드니까 별표로 이렇게 참고용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구칙까지 있는데 원래 헌법 밑에 법률 있고 법률 밑에 시행령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부 장관의 시행구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세하게 별표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표입니다. 원산지 포시 기준입니다. 원산지 포시장 보면은 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오는데 국산 농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제가 산지 경매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책을 요번에 막 이렇게 급히 좀 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하고 이제 기출 문제를 막 하고 정보 수집해 보니까요. 산지 경매사 같은 거는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일반 경매사가요. 오래돼서인지 몰라도 문제가 참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 채취한 지역한 시도맹이나 군 구맹을 포시합니다. 어제 아래도 이렇게 했는데 국산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포시합니다. 맞죠? 다만 양식수산물이 지역과 관계됩니다. 연한 양식수산물이나 연한 정착식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도맹이나 시군 구맹을 포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노량진에서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하고 관계될 때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포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있다. 그리고 연근에서는 포시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거 양식상 거죠. 이게 이제 할 수 있다 한다 해가지고 틀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양상 수산물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공해사항에서 채취합니다. 공해사항에서 채취를 하는데 원양업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해외 수역에서 의하여 국내 반해반 수산물을 원양산으로 포시하거나 원양용 포시와 함께 태평양, 인도양 해역명을 포시합니다. 원양산으로 포시하거나 또는 원양산 포시와 함께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게 함께 원양산을 하면서 함께 포시, 원양산만 할 수도 되고 원양산 포시하고 여기에 해역명, 인도양, 대서양 또 포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포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포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포시와 함께 포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포시한다,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봐두시고요.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자주 봐두시면 위에는 한다, 할 수 있다 똑같죠. 위에도 그 군명을 포시한다, 국산 국내산은 뭐 이렇게 포시한다. 다만 양식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혼합한 농수산물입니다. 자, 얘는 3입니다. 3. 아까 전에 98, 1, 98, 2, 98, 그리고 3순위까지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원료명이라든지 당뇨, 첨가물, 주성 같은 거는 제외한다. 다음 당뇨가 핵심일 때는, 제품일 때는 한다. 제품일 때는 주원료에 가공한 당류 가공품이 있을 때는 당류 가공품은 포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 지분 첨가물, 주정, 당류는 제외하고. 그리고 고춧가루는 거의 다 포시한다. 고춧가루 이런 말. 제품명일 때도 포시한다. 이런 거 실무적이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 98이라는 말을 썼고, 그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가공품의 구분은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시행령에 50%가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98%가 지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혼합한 농산, 원산물이 우리 한국에 그 한반도에서 잡았어요. 그 메이드 인 코리아와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서 잡았다.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333 이런 개념입니다. 전자 3, 3, 2 뭐 이런 식으로 3, 3, 2 이런 식으로 요구가 됩니다. 자,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이 지역도 다르네요. 동일 품목,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인데 생산된 한 지역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 동일 품목이 농산을 혼합한 경우에 혼합 비율이 높은 순수로 상계 지역까지 시도명 만일에 이제 서해 잡았고 남해 잡았고 동해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세 개 다 잡으면 되겠네요. 세 개 지역까지 시도명, 시구, 구명과 그 혼합 비율에 포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연근해사로 포시한다. 한국에서 잡았으니까 이제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상계 지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포시 상계 지역 하든지 또 국내산 연근해사로 우리나라니까 다 되겠네요. 그리고 동일 품목이 국산과 국외산이 혼합됐어요. 이럴 때는 혼합 비율 높은 순위 상계 국가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포시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국산은 국내산 연근해사 하든지 세 개를 하든지 하면 되는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거와 외국산이 붙어 있으면 세 개 국가나 지역 해역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포시합니다. 자, 3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라입니다. 2개 이상의 품목을 두 개 이상 품목을 포장했습니다.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과목 2, 과목 2, 맞아.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양식은 내수면, 과목 2, 나목 및 원양산 수산물 고기상 제시했네, 그죠? 이의 기준에 따라 한다. 과목 2, 나목 및 제2호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원양산 포시하거나 국내산 원양산 뭐 2개까지 포시한다는 거예요. 높은 2개까지 국내 원양산 다 해야 되는 거죠. 단 국산 포시는 국산 혼합 비율 최소 3% 이상. 그러니까
국산을 포시하려면은 최소한 30%는 돼야 됩니다. 30%. 여기까지는 안 오겠죠. 30%. 자, 이제 수입 농수산물과 이건 이제 밑에입니다.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가공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깊이 나가는 이유는 5조를 가지고 깊이 나가야만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조, 7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요거만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가공품, 일단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반입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들어온 겁니다. 대무역법 그리고 남북 고려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남하고 북은 남북 고려 협력에 따라서 반입 반출이라는 개념을 합니다. 헌법상에는 하나의 나라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수입 수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반입이라는 말을 썼고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은 대무역법에 따른 통관시 그렇게 우리 간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간세 국경을 통관하거든요. 통관시 그러니까 국경, 그냥 일반 국경과 다르긴 다릅니다. 통관 시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일단 그 보시라 그러거든요. 세금이 아주 보루된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간세청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 통관, 그리고 커리어할 때 이렇게 이제 보셔야 한다.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yes 뭐냐 이렇게 됩니다. 남북고려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그 도라산 같은 데라든지 동해 같은 데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 타죠. 그때 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 가지고 yes no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농산물 가공품의 그 수입 농수산물, 반입 농수산물이 국내에서 가공한 걸 포함합니다. 가공품, 국내 가공도 되나요?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1호, 2호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위 2개, 얘는 2개면 2개 국가 지역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합니다. 가공품은 2개, 높은 순위 2개, 얘는 뭐 98 이런 개념이 없네요, 그죠?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 가공품을 보면요, 오징어를 보면 33%가 칠레고 37%가 페루산이면 국산이 24다. 그러면은 그 두 개니까 칠레 323, 페루산 37 하면 되겠네, 그죠? 국산은 30%가 뭐 24니까 3순이니까 없네요, 그죠? 연육도 보면은 베트남 모육이 26, 그리고 설탕, 당근, 국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징어, 연육, 새우가 3개가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연육, 새우 이해가 좀 안 되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순위다. 2개까지 표시한다. 자, 원산지 각각 동일 원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입니다. 오징어. 그 다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그 어느 하나의 변경에